안녕하세요. 한국직업방송 여성재취업 프로젝트 슈퍼맘 리턴즈의 송상은입니다. 2015년 새해 알차게 시작하셨나요? 특히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분들께 올 연초는 아주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들 스스로가 조직 문화와 제도를 개선해서 여성의 고용을 늘리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일례로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만들거나 아니면 여성 관리자를 1.5배 수준까지 늘린다는 그런 회사도 나왔고요. 또 사내 여성위원회를 통해서 양성 평등 문화를 정착시키거나 모성보호 제도를 담은 가이드북을 제작한 회사도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겠죠. 올 한 해 쭉 이렇게 좋은 소식들이 들리길 바라면서 오늘 슈퍼맘 리턴즈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슈퍼맘 리턴즈 1부 오늘도 재취업 프로젝트로 문을 열겠습니다. 새해 들어서 자주 뵙게 됐네요. 취업 컨설턴트 이윤정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 컨설턴트 이윤정입니다. 새해 첫 주말 어떻게 보람 있게 잘 보내셨나요? 오늘 또 연달아서 뵙게 됐는데 오늘도 알찬 정보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도 캐스터 조영주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꿀정보 캐스터 조영주입니다. 제가 요즘에 슈퍼맘 리턴즈에서 얻은 정보를 주변에 많이 소개하면서 밥을 많이 얻어먹고 다니는데요. 이 정보 캐스터인 저도 요즘에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 슈퍼맘 리턴즈입니다. 아시죠? 1부, 2부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네, 자 그럼 오늘도 힘차게 이 두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오늘 순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성의 재취업, 이직종이면 성공한다. 오늘은 어떤 직업 가지고 오셨나요? 우리 진행자분이시나 아니면 우리 조영주 씨 같은 경우 꽃 좋아하시나요? 꽃 좋아하죠. 네, 또 말만 좋아하죠. 들어도 좋죠. 네. 꽃 싫어하는 네, 여자분들 아마 좋죠. 없으실 것 같은데 네네. 이 향기 좋은 꽃 생각만 하셔도 아마 기분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이렇게 기분 좋은 꽃을 다루는 직업 플로리스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플로리스트요. 정말 듣기만 해도 이 스튜디오가 향기로워질 것 같은 그런 직업인데요. 우리가 흔히 플로리스트 하면은 그냥 이렇게 꽃꽂이 잘 해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직업으로 알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이죠? 플로리스트는 이제 꽃의 어떤 전반적인 것들을 전부 다 다루는 직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플로리스트라는 말을 좀 살펴보면 플라워라는 단어하고 아티스트가 합쳐진 단어라고도 하고요. 네. 또 혹은 뭐 플로스 그리고 전문가나 예술가를 나타내는 이스트가 붙어서 만들어진 용어가 플로리스트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꽃 전문점, 꽃집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런 가게에서 꽃을 예쁘게 꾸미고 만들어서 이렇게 고객들이 원하는 상품을 만들어주시는 분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네. 단순히 그냥 꾸미는 것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런 꽃을 직접 도매시장이나 이런 곳에서 구매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무래도 꽃은 살아있는 생명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생명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고 이런 일들을 전반적으로 다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독창적인 어떤 디자인 감각도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꽃을 이용해서 좀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직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플로리스트들은 꽃의 어떤 최종적인 소비 단계에서 고객들이 원하는 그 꽃의 용도에 적합하게 디자인하고 꾸며서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직업이고요. 그래서 어떤 또 요즘에는 그냥 단순히 개인 고객한테 판매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뭐 간단하게는 웨딩이나 돌잔치 같은 그런 행사에서도 이런 꽃장식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사에 맞게끔 꽃 장식이나 이런 내용들을 기획하고 거기에 맞게 장식하고 그다음에 그 행사 기간 동안 그 장식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 살아있는 꽃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관리하는 업무까지 전반적인 일을 다 다루는 걸 플로리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플로리스트라고 하면 왠지 굉장히 예쁘고 아름답고 향기가 나는 직업일 것 같은데 이래서 괜히 왠지 예뻐서 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선생님 주변에 실제로 플로리스트로 자리매김하신 분이 계신가요? 예, 제 듣고 주변에도 싶어요. 사례가 좀 있는데요. 네. 이제 오늘 그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결혼 전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무 업무를 좀 보셨던 분이세요. 네네. 네, 이분도 마찬가지로 결혼하고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경력이 좀 단절되셨던 분인데 이분은 재취업을 고민하는 단계에서 주변 가족들이나 지인들한테
그 자영업 권유를 많이 받으셨대요. 그러니까 네. 취업보다 차라리 네 가게를 하나 하게 되면 오히려 안정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자영업을 좀 해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서 그러면 뭘 다룰 건지 이제 어떤 것들을 판매하게 될 건지를 고민하다가 이 꽃집을 선택하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꽃집을 다루기로 결정을 하고 업종으로 결정을 하시고 나서 고민을 하다가 꽃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으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알아보던 차에 그 제가 매주 거의 소개드리고 있는 내일 배움 가지를 통해서 네, 화훼 장식 기능사라는 자격증을 취득을 하셨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처음 취업할 때는 자격증은 있지만 어차피 경력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분도 취업이 쉽지는 않으셨어요. 네, 근데 네. 이렇게 취업을 하는 단계에서 아예 본인이 창업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난 좀 일을 배우고 싶다. 임금이 좀 적더라도 일을 배울 수 있는 곳에 취업하고 싶다라고 아예 본인의 어떤 그런 의사를 밝히고 이렇게 네. 취업을 하셔가지고 경험도 쌓고 그 본인이 일하는 곳에서 약간 조금 임금은 작게 받으신 편이긴 한데요. 네. 본인이 창업을 목적으로 하고 계셨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그 업계 선배한테 여러 가지 경험들을 이렇게 배우면서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 정도로 근무를 하시다가 네. 이제 최종적으로는 창업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이분이 또 그 창업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재밌는 건 이분이 창업은 하셨지만 네네. 처음부터 또 꽃집을 아주 능숙하게 운영하실 수 있는 건 아니시잖아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오너로서 경영을 하지만 경력이 오래되고 이제 기술이 좋은 그런 경력 사원을 이제 채용을 하셔가지고 조금 다른 꽃집의 어떤 직원보다는 조금 좀 이제 처우를 좋게 해주면서 네. 그 경력 직원을 두고 그 친구한테 일을 시키는 동시에 또 일을 배우면서 이렇게 자기 기술을 같이 높여가면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꽃집 창업에서 어떤 기술을 습득하는 데서 굉장히 많은 플러스 포인트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분이 입지 선택을 굉장히 잘하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요? 들어보니까 그 아주 빌딩이 밀집해 있는 사무실이 밀집해 있는 그 이제 뭐 디지털 단지역 네. 근처 그런 네네. 곳에 이제 사무 공간 쪽에 창업을 하셨는데 그래서 상가 건물이 그 상가만 있는 건물이 아니라 오피스랑 네. 같이 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뭐 가게가 아주 넓거나 큰 건 아니지만 이 의외로 사무실이 밀집돼 있는 곳에 네네. 정기적으로 꽃을 필요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많죠. 네네. 우리 흔히 은행 같은 데 가면 왜 창구마다 이렇게 화분들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네. 그 은행 직원분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 위탁을 받는 거죠. 그래서 뭐 계절에 따라서 꽃꽂이라든가 화분을 교체를 해둔다던가 네. 뭐 일정 기간에 방문을 해서 그 꽃들이 시들지 않도록 네네. 관리를 한다던가 대형 건물 같은 경우는 1층 로비나 이런 곳에도 큼직한 규모의 꽃장식들이 맞아요. 들어가 있는 경우가 네.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이제 위탁을 받아서 정기적으로 뭐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가서 이제 교체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이런 계약들을 맺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네. 그리고 직장의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이제 여자 친구한테 주는 꽃다발 이런 맞아요. 거보다는 네. 또 어떤 게 많이 나가냐면 인사 이동 시즌이나 네. 이럴 때 축하 맞아요. 화환, 화분 이런 것들 굉장히 소요가 많이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 거래 계약으로 맺으면서 어느 정도 고정 고객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네네. 이분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굉장히 잘 될 것 같아요. 높은 네. 네네. 고소득을 창출하시면서 네. 지금 사업체 운영을 하고 계신 지금 그런 사례가 들어보니까요, 있습니다. 단순히 꽃만 잘 만드시는 게 아니라 사업가적인 그런 마인드가 굉장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이제 보통 우리 여성분들 문화센터에서 꽃 좀 만진다 하신 분들 다 창업을 꿈꾸잖아요. 근데 그렇죠. 1년 정도 기다렸다가 오픈을 한 다음에 또 경력자를 쓰고 네, 그다음에 또 빌딩을 잘 공략한 거 그런 전략들이 굉장히 우수한데 근데 사실은 저는 궁금한 게 주변에 남자 사장님이 운영하는 꽃집 보신 적 있어요? 아직 저는 없거든요. 없거든요. 네, 남자가 꽃을 만들어주면 전 거기만 갈 것 같은데 꽃집은 항상 여자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이렇게 꽃을 만드는 어떤 그런 여성스러운 성향과 잘 맞아서 그런 걸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꽃이라는 거를 다룬다는 게 좀 미적인 감각도 필요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장식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꽃을 주로 받는 구매자는 남성인 경우가 많지만 꽃을 받는 분들은 여성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네. 여자의 마음은 여자가 잘 또 잘 알게요. 이해해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어떤 그런 감각적인 부분, 그다음에 꼼꼼함, 세심함 이런 부분들이 요구되기 때문에 여성의 손길이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직종 중에 하나가 이 플로리스트가 아닐까 합니다. 네. 그리고 학력 제한이 일단 없고요. 그리고 그래요? 또 전문적인 기술이 되겠죠. 이 노하우가 쌓이게 된다면. 네. 그래서 우리 경력 단절 여성분들께도 굉장히 적합한 직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이런 노래 있잖아요. 꽃집의 아가씨는 예뻐요. 아, 저는 이걸 대본 보고 영주 씨가 어떻게 할까 맨날 잘하시네요. 불렀습니다. 네. 이렇게 누구나 여성들에게 잘 어울리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다고 여자라고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어떤 과정을 거쳐야지 플로리스트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플로리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시게 되는데요. 플로리스트가 곧 기능사 자격증과 동일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요? 자격증 부분에서는 화훼장식 기능사라는 국가 자격증이 있어요.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고 네. 있는. 네. 그래서 이제 네일배움 카드제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교육을 통해서 이 화훼장식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도움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기능사 자격증 외에도 어떤 전반적인 관리라든가 이런 네. 계획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플로리스트 양성 과정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학원들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흔히 이제 전문대학이나 대학교에 관련된 학과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사설 학원이나 아니면 이 대학 부설의 평생교육원, 네네. 그다음에 사회복지관이나 아까 말씀하신 문화센터나 여성인력개발센터 이런 곳들에서 주로 이 플로리스트 양성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네. 자격증반이 운영이 별도로 되기도 하고 또 종합반이라고 네. 해서 자격증 과정에 플러스 알파를 더 교육을 해주는 이런 과정들이 많이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네. 이런 기관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플로리스트가 되기 위한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건 교육기관들 여러 군데 소개를 해주셨는데 특히 이 네일반 배움 카드제 이게 네네. 참 유용한 것 같아요. 네. 이걸 잘 이용하면 국비 교육으로도 이제 자격증을 딸 수 있다는 건데, 네. 근데 이제 자격증을 땄을 때 이 이름이 아까 뭐라고 했죠? 화훼 장식 기능사라고 하셨잖아요. 네. 대단한 그런 어떤 장인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네, 대단한 네. 기술을 가진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네. 이런 자격증은 어떻게 하면 딸 수 있나요? 일단은 아까 언급 드린 대로 네일배움 카드제 그래서 운영되고 있는 네. 교육 네. 과정을 통해서 따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로 교육 과정이 운영이 주로 됩니다. 그리고 교육 비용은 아무래도 이 부자재가 좀 비싸죠. 화훼 같은 경우는 네. 꽃을 직접 사서 그걸로 내가 직접 시연을 해야 되기 네. 때문에 보통 뭐 90에서 100만 원 정도, 뭐 간혹 학원에 따라서는 재료비를 별도로 받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네네. 대체로 그 정도 비용을 이제 소요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뭐 네일배움 카드제로 운영되는 여러 가지 교육 과정 말씀드릴 때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네. 네일배움 카드제를 이용하게 되면 적게는 50%, 많게 되면 한 80%에서 최대 100%까지도 본인이 이 학원 비용을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이용을 하시면 이 비용을 상당 부분 절감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 만약 네일배움 카드제를 이용하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플로리스트나 화훼장식 기능사 과정들은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지 아니면 여성발전센터 이런 그 여성 전문 교육기관에서도 많이 비싸지 않은 비용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들도 같이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이 국비 지원 네일배움 카드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 내용은 처음 들었어요, 선생님. 네일배움 카드제를 활용해서 교육을 받고 싶어도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거예요? 네일배움 카드제는 네. 기본적으로는 직장을 구하고 있는 그 실직자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구직자들이 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어떤 기본적인 직무 기술을 갖추게 해주기 위해서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자격 자체는 실직자면 누구나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실직자라는 게 현재 네. 그냥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다가 일을 못하게 된 사람들의 하나인 건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가정, 이전에 원래부터 가정주부였던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전업주부여도 해당은 되십니다. 근데 네. 이제 여기서 말하는 자격이라고 하는 게 네. 어떤 서류상에 뭐 그런 예전에 취업을 했었다가 그만둔 사람이어야 한다거나 네네. 이런 것들은 아닌데 현재 네네. 그 직장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신청하실 수는 있는데 네. 여기서 말하는 자격이라고 하면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아무한테나 지원을 해주게 되면 실제로 내가 취업할 의사는 별로 없는데 공짜니까 한번 일단은 배워볼까? 취미생활로 다닐 수 한번 있으니까요. 배워볼까? 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그 국가의 어떤 지원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좀 네. 막기 위해서 이제 고용센터에 방문을 하셔서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구직 등록을 하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현재 상태에서 일단은 구직 활동을 먼저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도저히 내가 취업이 좀 어렵다. 뭐 네. 예를 들면 이 화훼기능사 교육이 나한테 꼭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전담 상담사하고 한 4회 정도의 면담을 통해서 상담을 하시게 되고 내가 이걸 교육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해서 취업을 하겠다 혹은 창업을 하겠다라는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라는 의지를 의지와 확인하는 거예요? 계획서, 그 개인 훈련 계획서라는 것도 작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요?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고 내가 반드시 이 교육이 필요한데 네네. 그게 그냥 필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일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라는 걸 좀 어느 정도 소명하실 수 있어야 그 후에 이 카드 발급이 가능하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내가 그 훈련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방향을 결정하시잖아요. 네. 내가 화훼를 할 거다, 요리를 할 거다, 뭐 미용을 할 거다. 그런 방향들을 결정을 하시면 그 방향과 맞는 과정들만 이제 수강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그런 네. 점에서 약간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네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지가 있는 분한테는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다만 그냥 취미로 접근하시는 분께는 굉장히 네네. 어려운 그런 그렇죠. 과정이 기다리고 있네요. 네. 어쨌든 활용해보면 굉장히 좋을 만한 그런 제도인데 이거 외에 플로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좀 참고해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 뭐 홈페이지 같은 거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잠깐 훈련기간 안내 드리면서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네네. 내일 배움 카드제로 운영이 되는 그런 훈련기간 외에도 그 뭐 각 구 거의 구별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가 네. 여성능력개발원이라든가 또 혹은 여성발전센터라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기관에서는 일단 뭐 환급 과정은 아니지만 실제 그 훈련 비용 자체가 굉장히 저렴하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기관들에서 운영되는 화훼기능사나 아니면 그 플로리스트라고 운영되고 있는 교육과정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네네. 화훼장식 기능사 같은 경우는 국가 공인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행되고 있는 자격증이니까 시험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사이트를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 소개해주신 교육기관에서는 그럼 어떤 교육을 받게 될지 궁금한데요. 뭐 꽃을 고르는 법, 포장하는 거 이런 거 배우나요, 선생님? 아무래도 그런 것들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네. 화훼장식 기능사 과정으로 운영이 되느냐 아니면 거기에 조금 더 플로리스트라는 걸 전체적으로 다루는 과정이냐에 따라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꽃을 다루는 방법 들어가게 되겠고요. 네네. 옛날 우리 어머님들은 꽃꽂이라고 흔히 얘기를 네,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꽃을 어디에 장식하느냐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우리 이 테이블 중앙에 한다고 하면 조금 네. 키가 작고 낮은 이런 장식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 웨딩이나 돌잔치도 많이 다녀보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떤 행사의 내용이라든가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떻게 장식을 하는 게 효율적일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꽃을 다루는 법, 그다음에 포장이라든가 어떤 장식을 만드는 방법, 그다음에 꽃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거, 조금 더 심화된 과정들은 이 꽃이 색깔이 잘 조화가 돼야 또 아름답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포장재도 네. 그렇지만 꽃 자체도 고유한 색깔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컬러리스트 과정까지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과정도 있습니다. 컬러리스트요. 그렇죠. 그래서 네. 훈련 기관에 따라서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는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좀 폭넓게 다루는 과정들은 기간이 길고 조금 그 비용 부담이 조금 높을 수 있고 아니면 조금 기본적인 것들을 위주로 다루는 기간은 좀 짧고 저비용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네. 뭐 너무 처음부터 모든 걸 이걸 내가 다 알아야만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내가 최소한의 어떤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업무를 하면서 혹은 뭐 아르바이트라도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서 또 더 추가되는 기술들을 습득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한번 본인한테 더 맞는 과정으로 선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말씀해주신 대로 모두에 말씀해주신 대로 플로리스트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 꽃과 관련된 전문가, 예술가라는 생각이 들면 또 자신의 그런 예술 세계를 펼치기 위해서 유학도 다녀오시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중요한 건 이제 비싼 학교를 유학 갔다 오신 분도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이걸 이제 일로 할 때 구직 활동하기가 참 힘들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모든 준비가 돼 있으면 구직 활동을 어떻게 펼치게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일단 꽃집이겠죠. 아무래도 네. 꽃집에 취업을 하셔서 이제 직접 손님한테 꽃도 판매를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떤 그 꽃이나 식물 아까 뭐 나무 꽃만 외에도 화분이라든가 뭐 네. 나무 이런 것들도 다루게 되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직접 해보시는 게 일단은 가장 손쉬운 방법이겠고 그 다음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례자의 경우처럼 본인이 네. 직접 창업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은 플로리스트라고 해서 전부 다 꽃집에서만 일을 하는 건
건 아닙니다. 네. 그 꽃에 대한 개념이 예전보다 많이 좀 이렇게 어떤 문화적인 측면, 즐기는 측면으로 바뀌고 있고 네. 또 행사라든가 이런 각종 이벤트에서도 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뭐 웨딩이라든가 돌잔치,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 파티나 이벤트들 굉장히 또 많이 많죠. 하죠. 기업체도 네.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파티 플래너, 파티 플랜하는 회사 네, 이런 연계돼서. 곳이라든가 이벤트 업체 이런 네네. 곳들과 연계를 해서 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플로리스트지만 소속이 어떤 웨딩 컨설팅 회사라든가 아니면 돌잔치라든가 이런 가족 이벤트 중심으로 하는 네. 그런 업체에 소속이 돼서 일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취업 방향에 대해서도 네. 물론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취업하는 게 아주 쉽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예전보단 취업 방향이 그래도 많이 넓어지고 있으니까 다행이네요. 폭넓게 좀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플로리스트 하니까 처음에 딱 꽃집 네. 사장님만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정말 주말마다 가는 돌잔치, 뭐 결혼식 가면 꽃이 없는 맞아요. 곳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예약하러 가면 옵션란에 꼭 꽃이 있는데 요즘 네. 웬만하면 다 꽃을 선택을 하시니까 네. 진출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즘에도 결혼식을 가니까 식이 끝나고 나면 이 하객들이 이 생화들 가져갈 수 있게 가져가잖아요, 집에. 포장을 또 네네. 해주시고 많이들 가져가시더라고요. 네. 뭐 그만큼 정성스럽게 예쁘게 만드셨다는 얘기인데 공식 질문도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네네. 이만큼 보람을 느끼는 뜬금없이 직업이 들어오네요, 오늘은. 네, 오늘 네네. 좀 완전 많이 들어왔죠? 네. 이거에 비교할 만한 보수가 궁금해요. 또 어느 정도 천차만별인지 네. 경력에 따라.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기술력을 요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네. 경력이나 기술에 따라서 급여는 좀 차등이 있습니다. 네. 근데 처음 취업을 하시게 되면 뭐 적게는 1,500 정도에서 1,800 정도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연봉이죠? 그렇죠. 네. 연봉. 예. 그런데 또 이제 처음 취업을 할 때 경력이 전혀 없거나 하신 분들은 뭐 이런 월급제가 아닌 그냥 뭐 시급 의 아르바이트부터 시작을 네. 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네. 근데 또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웨딩홀이나 이런 곳에 좀 실장급으로,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력 한 2, 3년 차 이상 경력을 갖추시게 되면 연봉 한 2,400 정도까지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네. 또 창업을 하시게 되면 당연히 그 영업 이익에 따라서 소득이 더 많이 발생을 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다양한 어떤 소득이 있고요. 또 우리 경력 단절 여성 같은 경우는 항상 취업을 하실 때 고민하는 게 소득 부분도 있지만 이 시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내가 근로하는 시간의 근로 형태라든가 근무 시간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를 하시면 네. 뭐 어느 정도 그래도 안정된 보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네요. 네. 그리고요, 이 플로리스트 하면은 약간 이름에서도 풍기는 그런 느낌이 있듯이 뭔가 좀 예술가적인, 전문가적인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뭔가 나는 이게 보수를 떠나서 뭔가 나는 지금 예술을 하고 있다. 어떤 이런 자긍심도 맞아요.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플로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표현하신 대로 어떤 나의 이 창의력, 예술적인 소양 이런 그렇죠. 것들을 발휘하면서 얻는 만족감도 굉장히 큰 편이고요. 또 꽃은 아무래도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이나 이 만족감을 주는 그 소재잖아요. 꽃 싫어하는 사람은 정말 없죠. 그래서 네. 어떤 이 꽃을 다루는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기쁨도 있겠고, 네. 그 다음에 꽃을 사러 오는 이 구매 고객들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분 좋은 일에 사용을 하려고 이 꽃을 사러 오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다른 직업에 비해서는 어떤 이런 정서적인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게 조금은 적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는 만족감도 굉장히 큰 편이고요. 그 다음에 또 꽃집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아까 언급했던 그 직업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네. 시간이 좀 자유롭다는 그런 네. 측면들이 좀 플러스가 되겠고요. 네. 근데 한 가지 조금 조심하실 것은 이제 꽃은 보통 새벽에 도매 시장이 열려요. 네. 그래서 이제 꽃집을 직접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힘들 것 꽃집에서 같아요. 일을 할 때에 이제 그 소재를 구매를 해와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뭐 많으면 2번 정도 아니면 네네. 적으면 1번 정도는 새벽에 꽃시장에 나가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취업을 한다라고 하면 네. 그 구매를 뭐 제가 취업하려고 하는 업체 네. 사장님이 직접 하신다면 제가 시장에 굳이 새벽에 갈 네. 필요는 없을 수도 있고 네네. 그런 것들은 어떤 업체의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으니까 뭐 일주일에 취업 한두 준비를 번 하실 새벽 때 시장 가는 거야 뭐. 그렇죠. 그거 그렇게 못하겠어요. 생각하시면 네. 오히려 그게 더 경험이 될 수도 있겠고 네, 그럼요.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참고를 해두시면 좋겠다라는
된다는 거죠. 네, 네네. 그럼 뭐 취업에서 창업까지 가능하고 그러나 새벽 시장에 가야 되는 그런 수고가 있는 네. 이 플로리스트. 선생님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전망 같은 경우는 꽃이 아무래도 지금은 예전에는 좀 사치품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꽃을 하나의 문화로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필수적인 요소로도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꽃집이나 어떤 플로리스트를 이야기할 때 예전에는 굉장히 안 좋은 점으로 하나가 경기를 많이 탄다는 걸 좀 부정적으로 맞아요. 보기도 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경제 사정이 좋아지지 않으면 수요가 꽃에 대한 줄고. 소비를 좀 줄이게 되니까. 근데 네. 요즘에는 제가 이제 아까 그 창업했던 사례자분도 그렇고 취업했던 분들의 얘기도 들어보면 물론 약간 영향을 받긴 받지만 예전보다는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또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네. 왜냐하면 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은 하시는 그리고 이제 기념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쵸. 예전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많아졌고 이런 걸 챙기는 문화들이 많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네. 기본적인 수요들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충분히 확대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꼭 이런 뭐 이벤트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화분이나 이런 베란다에 자기 미니 정원 가꾸고 이런 것들도 네네. 굉장히 요즘 많이 하죠. 환경 네. 때문에도.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확대해서 보신다면 플로리스트의 전망은 굉장히 좋은 편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 어디서 봤던 글귀가 생각이 나는데요.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일수록 꽃 소비량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조금 더 행복해지는 그런 나라가 된다면 앞으로 더욱더 유망한 그런 직업이 될 플로리스트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조영주 캐스터가 준비한 수죠. 여성 우대해주는 채용 정보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슈퍼맘리 턴즈 재취업 프로젝트 속 작은 코너 여성 직원을 필요로 하는 회사가 궁금하시다면요. 집중해주세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립니다. 주식회사 우성 HR에서 총무와 일반 사무원을 모집합니다. 경력은 무관하고요. 고등학교 이상 졸업하신 분들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월 120만 원 이상의 임금 조건이네요. 접수는 2015년 1월 15일 마감합니다. 입사 희망하시는 분은 방문 또는 팩스, 이메일로 이력서를 제출하시면요. 서류 통과 후 면접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주식회사 동성기업에서 격리사무원을 모집합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고요. 월 150만 원 이상의 임금 조건입니다. 접수는 채용 시 마감합니다. 지원 서류는 방문 접수로 가능한데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그리고 경력증명서가 있으시다면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 6일 근무 조건이니까요. 이 점 잘 참고해주세요. 주식회사 우진산업공사에서 격리사무원을 모집합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고요. 월 130만 원 이상의 임금 조건입니다. 접수는 채용 시 마감합니다. 주 5일 근무 조건이고요. 전형은 서류와 면접 두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입사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서 방문이나 우편, 팩스, 그리고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지원하셔서 꼭 합격하세요. 내게 꼭 맞는 채용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요. 워크넷 홈페이지 www.work.go.kr로 들어가시면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워크넷 여성우대 채용 정보였습니다. 네, 영주 씨 수고하셨습니다. 올해도 영주 씨가 전해주신 발빠른 채용 정보로 보다 많은 분들께서 취업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간 여기서 인사 나눠야겠네요. 오늘도 직업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일이든 새로운 도전을 할 때 본인이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부딪혀야 한다고 하죠. 여러분들 한 단계 더 도약을 하기 앞서서 먼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슈퍼맘 리턴즈 1부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